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5개 꼽아드리고요. 그 가운데 탑픽주, 베스트 한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는 증시 탑5인 거 알고 계시죠? 딱 일주일 전입니다. 코스피가 2170선을 돌파했던 것도 잠시, 그 이후로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포함해서 음봉이 4개 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언제나 돌아보면 시가 대비 종가가 낮았던 마지막 종료되는 모습이 늘 실망스러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700선이 코앞인데도 거기에 가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쉬어가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실적의 칼바람이 오늘 불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그 중심에 섰고요. 건설 역시 타격이 큽니다. 삼성, SDI, LG, 이노텍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급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깜짝 실적을 개장 전에 발표한 삼성전자 정도만 살아있고요. 효성이 급등하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삼성테크윈이 잘 나가는 이유도 바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종목을 봐야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무 멘토님이 오늘 또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 5개를 골라오셨을지 일단 화면으로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 사실 22일 날 코스닥이 그렇게 내추럴 엔도텍발로 급락만 안 했더라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됐을 텐데, 일단 멘토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한 지 오래죠. 두 번째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이제는 나로 결제하죠. 그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생체 인식 솔루션을 만드는 바로 이 크루셜텍은 오히려 코스닥이 급락했었던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연일 매수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회사가 중고차 부품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기도 했더라고요. 주가는 조금 쉬어가고 있네요. 네 번째 종목은 현대 EP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만 놓고 보면 이 네 종목 가운데 현대 EP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 EP 지난주 금요일날 10% 급등했었고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종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5개 종목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다날입니다. 간편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확보하고 있다. 다날이 사실은 지난 3월 말에 3월 25일에 10,000원 밑에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때 주가는 이게 올라가겠어 싶을 정도로 그냥 조용하게만 했었는데 이미 목표가인 13,000원을 도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쭉 들고 계셨다면 그냥 그때 팔 걸 하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추럴 엔도텍 발로 약간 좀 흔들림이 쭉 이어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빌미를 내추럴 엔도텍으로 범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시장이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투매가 일어났다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빌미가 사건이 되긴 했지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불미스러운 일학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휘청거림이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영향으로 다른 종목들도 영향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다날 종목도 꾸준히 상승 추이를 조금은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이 다날 종목은 사실 시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인데, 다른 여타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 상반기 때부터 꾸준히 상승 추이를 보였는데, 다날은 유난히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큰 추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눈을 뜨고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이 다날을 말씀드리면서 비교했던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이었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상반기 때는 큰 뉴스를 보이지 못하다가 3월달에 와서 삼성페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제2의 한국정보인증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다날이죠. 네. 물론 이 다날에 대한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한 텐센트의 효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은 다날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중국 또는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온오프 인프라를 가장 크게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이 아주 유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뉴스화 됐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뉴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었던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바로 바이오페이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신다면요. 지금의 상승에 만족하기보다는 새로운 가격대까지 더 보셔도 될 것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정부 인증이 삼성페이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급등하고 있다라면은 다날은 바이오페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제2의 한국 정부 인증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차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3월달 말에 같이 아마 얘기를 듣고 매매하셨다면 수익률이 거의 40%에 육박, 7% 이렇게 찍었을 네. 것 같은데 지금도 홀딩하고 계시다면 혹은 오늘 네. 방송을 처음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네.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오늘 이 탑5는 사실은 제가 잘했다는 거를 보이기보다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을 소개하는 자리죠. 네. 다날,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자리고요. 이 종목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자리까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다날을 보기 이전에요. 한국정보 인증에 대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과 비교해서 다날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한국정보 인증에 대한 지난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본부는 다른 전자결제 관련된 혹은 핀테크 관련된 종목 대비해서 하향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 종목이 3월달 되고 난 다음에 삼성페이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돼서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2의 한국정보 인증이다라고 제가 다날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다날도 지난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요. 주가가 하향 곡선을 좀 그리다가 이제서 살포시 고개를 드는 자리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바이오페이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네. 추가적인 모멘텀을 했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전환, 이 부분들을 기대한다면 충분히 지난 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3,000원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한다면은 13,000원대의 주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 가격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신다면요. 다음 목표 가격은 18,000원 선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네. 곧 시작될 중국의 노동절 연휴 때 10만 명이 몰려온다는데 그 모멘텀 전후로 해서 다날이 단기적으로 더 급등할 여지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사실은 이 노동절이라든지 연휴가 되게 되면요. 소비가 확산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명동 혹시 최근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네. 그래도 예전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명동에 찾는 요우코에 대한 바람도 있겠지만은 네. 이 한류에 대한 전시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중국인들 대상으로 네. 되어 있는데 이런 소비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알리바바, 알리페이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명동까지 들어왔어요. 그만큼 전자결제 네.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시장보다 좀 더 성장한 이 핀테크와 전자결제가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최근에 시장에 진출했다는 뉴스가 다날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들 분명히 연휴 때에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날은 기존의 목표가를 이미 한번 터치하고 도달한 상황에서 기존 목표가인 13,000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목표가 18,000원이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탑2 두 번째로 살펴볼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크루셜텍입니다. 생체인식 보안 솔루션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 크루셜텍도 얘기가 이미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되레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 오르는 기점은 내추럴 엔도텍으로 인해서 시장이 코스닥이 급락했던 그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기관이 매일 사네요. 우선 이 종목이요. 네. 사실 다날도 좋고 크루솔텍도 좋은데 네. 저는 하나의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이 종목을 함께 갖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페이. 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물론 말씀을 계속 이제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빌미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시장에 대한 투매가 조성이 되었고 분명히 시장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가요, 네, 내추럴 엔도텍. 맞습니다. 일단 내추럴 엔도텍 걱정은 많은데 이 내추럴 엔도텍이 아니라 다음에 대한 시장의 키워드를 좀 트렌드를 좀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인데 최근에 이 KG 모빌리언스라든가 KG 이니시스에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이 좀 크게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삼성과 함께 이 생체 인식 솔루션이 접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최초로 이 생체 인식에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크루셜텍과 다날입니다. 바로 바이오페이. 이 부분들이 기술력이 더해져서 지금은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새로운 IT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키워드로 하여금 트렌드로 하여금 이 바이오페이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종목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수급까지 더해진다라면은 더더욱 더 큰 모멘텀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크루셜텍도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에 와서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1차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재차 추가적인 상승 라인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또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현재 가격대가 11,450원입니다. 자, 일단 이 자리도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보였던 가격대 밴드 안에 있는데요. 우선 1차적인 이 전고점 위치가 13,000원대입니다. 이 3,000원대가 돌파된다라면 충분히 바이오페에 대한 이슈가 더해져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오게 된다라면요. 이 18,000원대가 이 최고가 가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나타낼 수 있는 23,000원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같이 바이오페이 합작 회사를 설립했던 짝꿍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다날과 크루셜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13,000원만 재차 이 상승 무드를 이어가서 돌파하면 더 큰 상승까지 기대한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탑3 오늘의 세 번째 주자입니다. 인선 ENT가 이름을 올리네요. 건설 폐기물 업체 최초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셨습니다. 사실 3주째 주가는 쉬어가고는 있는데 일단 22일 날 거의 모든 종목이 밑꼬리를 달았었죠. 급락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그날도 견주하게 버티더라고요. 네, 현재도 그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그래도 버텨준 것만 해도 참 고맙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폐기물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친환경 기업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물론 이제 관련된 주요 산업이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인데 이제는 이런 용어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선 ENT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인선 ENT만큼 오래된 회사가 없고 인선 ENT만큼 매출 구조를 활발하게 나타내는 회사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크게 실적 상상이 눈여겨 보이진 않았지만요. 올해부터는 꾸준히 준비해왔던 신사업이 적극적으로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주로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흔들림이 있는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기업들이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설 증대를 할 때는 주가가 조금 쉬어가기 나름인데 인선 ENT가 하고 있는 이 재활용 관련된 이 기술 종목들은 바로 수주에 증설에 대한 효과를 3개월 이내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올해 와서 계속 늘리고 있는 신사업들이 바로 매출의 본격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 폐기물, 정부 정책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신사업으로 했을 때 폐차, 그리고 자동차 해체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모멘텀으로도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신사업이 이제 폐자동차 쪽인데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이쪽에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해도 견주하게 잘 버티고 있는 인선 ENT를 저희가 세 번째 종목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탑4 네 번째 종목 보기 이전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2130선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잘하면 어제 이어서 현물 쪽 매도로 돌아설 그럴 준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의 순매수 강도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이미 파란불로 아까부터 잡혀 있었고요. 실적이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조선과 건설주의 낙폭이 꽤나 깊어지고 있는 것이 코스피를 2130선대까지 후진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탑4 네 번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은 현대 EP를 네 번째로 보고자 하십니다. 올해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효과가 기대가 된다. 사실 자동차의 완성차 업체 쪽은 최근에 다들 별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재차 빠지죠. 부품주 쪽은 다들 좋게 보시고 그 가운데 현대 EP도 반드시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기억나시나요? 제가 현대 EP를 오랜 동안 계속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터지고 있어요. 급등. 일단 지난 3월 달부터 꾸준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4월 달 와서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시장에 대한 등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앞으로 이겨낼 수 있는 트렌드,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자동차 업황을 보았을 때는 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받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 EP와 같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현대 EP는 뭐 알려진 바로 아시는 것처럼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야기들, 연비에 대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혹은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한 산업 동향도 보셔야 되는데 현대 EP가 유난히도 올해 더 잘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종 업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어느 정도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반사적으로 현대 EP가 오히려 매출에 대한 증대를 놀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올해에서는 제가 유난히도 강조드린 것처럼 올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회사이다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이 기반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 경량화라든지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EP 앞으로 시장에 대한 자동차 트렌드를 본다라면은 이와 같이 전기차라든지 혹은 연비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 EP가 지난주 금요일날 10% 이상 급등했었고,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도 거의 6% 후반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원에 안착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지,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크게 자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가, 목표가, 입절가 내진 손절가도. 우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팔까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신규 매수 관점도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도 더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더 키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을 보신다면요, 현재 가격대가 1,850원입니다. 네, 18,500원 선 등락을 거친다라면 충분히 분할 접근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 가격대가 올라온다면요, 일전에 한번 3월 달에 소개해드렸을 때 8,000원 선에서 제가 13,000원까지 이야기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어느덧 11,0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목표 가격을 상향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신다면요, 16,000원까지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량 연비 개선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는 차 관련된 숙제일 텐데, 현대 EP는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목표가를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려 잡으셨네요.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광무 멘토가 꼽은 마지막 종목은 세운 메디칼, 국내 실버 산업의 수혜주다. 자, 의료용 소모품을 만드는 그런 세운 메디칼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이 종목 역시도 4월 거의 첫날에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이 제법 시장에 대한 바람을 잘 타고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못 본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세운 메디칼이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온전하게 꾸준하게 상승 추이를 지켜주다가 최근에 코스닥에 대한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종목도 충간적인 조정이 더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와 같은 종목, 이와 같은 자리라면요, 이런 기업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우메디칼 주가 흐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물론 이제 주가 흐름 보신다면 꾸준하게 상승 추이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장 급락에 의해서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부터 다시 재차 접근해도 늦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그냥 시장과 연동된 그냥 그렇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업종이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동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종목도 지금 당장에 크게 눈에 띄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 부담을 느끼고 마침 시장에 대한 조정의 빌미를 함께 해줬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세우메디칼은 왜 보셔야 되느냐? 왜 이거 같은 자리가 저점 매수 기회이냐? 사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투자의 중심은 트렌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소모품이 왜 중요하게 보이냐면요. 과거 2014년도 때 계속 이야기 회자되었던 내용 중에 의료 파업이라든지 의료 민영화라든지 이와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적인 스캔들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국정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의료계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다라면은 이와 같은 종목군들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세우메디칼은 일찍이 2014년도 하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기업 구조를 바꾸면서 차후에 이런 못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의료 민영화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기업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일감 물려주기라든지 재무제표로 개선할 수 있는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었을 때 의료 소모품들이 이런 매출 구조를 더 늘릴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배가 아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네. 이렇게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 때 소모품에 대한 이 의료 비가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세우메디칼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개별적인 이슈는요. 기존에 있었던 의료 소모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용 사업까지도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를 방문했는데 남미 지역에 이런 보형물 사업을 새로 신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도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주목받을 만한데 새로운 신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소비에 대한 문제로 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을 보았을 때도 역시나 의료용품으로 했을 때 중국 시장 진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모멘텀에서도 역시나 이 종목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날, 크루셜텍, 인선 ENT, 그리고 현대이빛, 세움메디칼까지 탑5 종목은 모두 다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탑픽주 하나를 꼽아주셔야 될 시간이 왔어요. 오늘의 네. 탑픽주는요? 네, 마지막에 소개를 드렸던 세우메디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뭔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굉장히 풍성한 설명들이 있어서 저도 좀 감이 네. 왔었어요. 가격 전략.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깊게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네. 이 조정, 세우메디칼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요, 분할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가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빠지기만 하면 사실 매수가는 뭐 잡기가 네.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지금부터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조정이 되어진다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때문에 분할 접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가격대가 6,860원입니다. 네,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밴드라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주가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조정 국면은 6,300원대 라인대까지 이야기 드리고 하겠는데요. 최근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이 가격대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된다면요. 직전 고점 가격대가 8,900원 사상 최고 가격대인데요. 저는 당연히 이 가격대는 돌파하리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됐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 12,000원까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움메디칼 오늘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조정을 받는다면 고맙다 하고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세움메디칼이 오늘 탑픽주였고요. 목표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2,0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외국인들이 이미 현물에서는 소폭이지만 순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130선을 이탈하기 직전이고 코스닥도 690선에 간신히 걸려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 시장은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하고 있고요. 증권주의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것이 역시 코스피 하락과 맞물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대부분 21선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피는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증시 탑5 마칩니다. 고맙습니다.